자, 오늘 미국 증시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올랐고요. S&P 500이 0.6, 조금 더 좋았네요. 그리고 나스닥은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상승폭이 커져서 1%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거래 앞두고, 그러니까 간밤에 거래를 앞두고 시장에서 되게 주목했던 이슈가 있었죠. FOMC, 그러니까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오후 2시인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일단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곧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멘트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록을 보면은 나오겠지만 이 경기를 이제 하방 가능성, 이제 하향 가능성으로 우려의 이제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긴축의 속도 조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를 뒷받침하듯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주간 단위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봤더니 24만 건으로 이번에 좀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에 22만 3천 건이었고요. 예상도 이보다 조금 높은 한 22만 5천 건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24만 건으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존도 그렇고 트위터, 메타버스 계속해서 이런 빅테크사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파가 실제로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높였지만 오히려 뭐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긴축 속도 조절에 힘을 보태는 또 변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만 건이라는 게 아직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에는 이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됐다,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시장이 좋아하는 건 국채금리 시장, 뭐 달러 인덱스 안정을 찾으면 시장에서는 좀 좋아하잖아요. 2년물 국채금리가 4.47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도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1.84% 내리면서 이제 3.7%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106까지도 내려온 이런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증시가 올라가는 이게 약간 공식화되고 있잖아요. 좀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피아님 그리고 인니님 또 와주셨습니다. 아유,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 혼자 해서 외로울 뻔했는데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또 든든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연준 의사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커밍순이 등장을 했습니다. 커밍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곧 올 것이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할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 FOMC 의사록은 시장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습니다. 왜냐? 통화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변곡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의사록에서 정말 이제 속도 조절 가능성 나올까? 어떤 최고 금리에 대한 어떤 힌트가 좀 나올까라고 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뭐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들이 그래도 좀 많이 담겼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과반 이상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지는 시점이 곧 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4회 연속 자이언 스텝을 밟고 있잖아요. 75bp씩. 이게 그럼 이제 12월에는 50bp로 낮아질 거 아닐까? 뭐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뭐 힘을 실어주는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서도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의 하락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앞서 이제 제가 경제 지표들 얘기하면서 미시간대 이제 기대 인플레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뭐 지금 1년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4.9 중간값이 4.9%가 나왔습니다. 전월 5%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하락은 아니에요. 게다가 5년 기대 인플레는 3%로 전월 2.9보다 오히려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치가 2%라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7%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얘도 아주 뭐 안정을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 달성 2%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 금리가 우리가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높을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연준은행 연방
여는 총재가 그때 7% 금리를 언급한 것도 뭐 이와 같은 맥락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시장에서 환호한 내용들일 텐데, 공격적인 긴축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다 라는 이제 경고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의 경제 위험이 이제는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 경기 하강 가능성. 그래서 통화 정책 조치가 경제 활동이라던가 물가에 미치는 그 불확실한 시차, 그리고 그 규모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은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인상폭이 작을수록 연속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제공된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 원했던 내용들이 좀 다 나온 것 같아 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